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캐릭터가 왜 판다인지 아시나요? 여태 몰랐던 분들이 계시길래 제 신상을 좀 밝혀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랴오닝 출신의 중국인입니다. 其实我不会说中文，基本上是不知道吧？我一直在努力改进。 그리고요 사회자유주의를 옹호하고 팔에는 작은 문신이 있어요. 머리는 빡빡 밀었고요. 또 과거엔 담배와 술을 즐겼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네? 진짜냐고요? 당연히 뻥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방금 느끼셨을 이상야릇한 위화감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이 느낌을 그대로 간직하신 채로 도교의 창시자이며 공자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인류 최고의 레전드 오브 레전드 노자, 오늘은 그가 쓴 도덕경을 소개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성경담으로 잘 팔렸다는 노자의 도덕경을 쉽고 재밌고 트렌디하게 읽어드릴 테니 전만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카카카 컴온. 공자의 넘버원 제자 증삼이는 말합니다. 우리 쌤이 생각하는 돈은 남을 먼저 생각하고 아끼는 거란다. 이 말에서 충분히 느낌이 오시죠? 동양 철학에서 도란 무엇이냐? 한마디로 어떤 가치를 최고라고 생각하냐? 네가 생각하는 진리가 뭐냐?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교의 창시자 노자가 생각하는 도란 뭘까요? 길게 하면 하루 종일 또 답변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바쁘신 여러분을 위해 진짜 핵심만 콕 짚어서 한 줄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동양 철학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노자 철학의 핵심 한 줄, 그건 바로 불언하고 무의하라 입니다. 불언은 뭐냐? 안일불의 말씀 원자를 써서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쉽죠? 그렇다면 무의는 뭐냐? 영어로 하면 action without intention, 뭐 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걸어 다닐 때 우선 왼발을 딛고 내디든 다음에 하는 식으로 고민하지 않죠. 그냥 숨 쉴 때나 똥 쌀 때처럼 별다른 의식 없이 하는 일이 바로 무의입니다. 그렇다면 정리가 바로 되시죠? 노자의 진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말하지 마, 생각도 하지 마 입니다. 와, 이제 도덕경을 다 읽으신 거나 다를 바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좀 못 믿으시죠? 마침 노자님이 도덕경 첫 페이지부터 자신의 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네요. 여기서 노자가 자신의 도를 뭐라고 설명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말해줄 수 있는 돈은 진짜 도가 아니다. 뭔 개소리야? 이해가 잘 안 되시죠? 뭐 자신의 도가 너무너무 대단해서 감히 입에 올리기도 힘들다는 말인가? 그런데 여기서 그 다음 구절을 이어서 보시면 무슨 말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말해줄 수 있는 이름은 진짜 이름이 아니다. 아하, 그렇군요. 도를 도라고 하면 도가 아니듯 너진 똑을 너진 똑이라 하면 너진 똑이 아니다, 이런 말이겠네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난해한 노자 철학을 손쉽게 이해시켜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썸네일에 적어놨던 MG죠. 자, MG가 뭡니까? 뭐 단어의 정의를 굳이 따지고 들면 81년생부터 2012년생까지 무려 30년을 가져다 묶는 말이지만 실제 용법을 고려하면 대략 90년생 이후를 한데 묶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단어죠? 영화인데? 완전 MG인데요? 뉴스에서도 예능에서도 책에서도 심지어는 회사에 가서도 하루 온종일 MG가 이러니 저러니 하는 얘기를 듣다 보니 이제는 MG의 M만 봐도 치가 떨립니다. 그래요, 결국 MG란 단어는 기성세대와 청년을 갈라치기 위해서 만든 단어 아니겠습니까? 자신들과 다른 집단으로 구분해놓고 세대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데 일조하는 단어. 역시 MG,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하네.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MG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는 역시 MG, 디지털 네이티브답다. 뭐 이상하게 짜증이 나긴 하지만요, 사실 호들갑을 걷어내고 보면 마냥 부정적인 반응은 아니긴 합디다. 애시당초 MG가 정말로 안 좋은 단어였다면 정치인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다녔을 리 없겠죠.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가장 뽀문한 정의의 MG세대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전자기기를 능숙하게 다루고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하고 창의적이고 주도적이고 정직하고 진솔한 사람을 뜻하거든요. MG란 단어를 유행시킨 장본인 90년생이 온다의 마지막 소제목만 보더라도 기성세대가 이 단어를 왜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죠. 혼자 이룰 수 있는 건 없다. MG는 태생부터 공감을 위해 쓰여진 키워드입니다. 기성세대는 정말로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청년들과 더 친해지고 더 잘 지내기 위해서요. 이렇게 특정 세대를 싸잡는 행위를 과거에는 마냥 안 좋게만 여겨왔었지만요, 오늘날의 사회심리 연구들은 의외로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MG란 단어가 청년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폭시켜준 건 사실이고, 아무튼 기성세대는 회식을 거부하는 청년 세대에게 저놈 왜 저래?
왜 사회 부적응자야? 라고 말하지 않게 됐으니까요. 아니야, MZ라서 그래. 그런데 MZ는 정말 MZ스러울까요? 네, 그렇습니다. MZ들은 대체로 MZ스러워요. 놀랍게도 이런 식의 고정관념은 들어맞을 때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감이 안 됐으면 애시당초 MZ라는 단어가 이렇게까지 유행했을 리가 없겠죠. MZ는 대체로 다른 세대보다 전자기기에 익숙해요. 사실입니다. MZ는 대체로 소금문화에 익숙하고 개인주의 성향이 심한 것도 사실입니다. MZ는 대체로 불공정을 더 참지 못합니다. 그 또한 사실이죠. 이런 팩트는 영상을 보는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MZ라고 불러도 별 문제 없다는 거네. 그에 대한 대답은 노자님이 해주실 겁니다. 자, 도덕경제 12장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5가지 맛은 사람의 입맛을 상하게 한다. 이건 또 뭔 말이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맛이라는 걸 단맛, 신맛, 짠맛, 쓴맛, 감칠맛 이 5가지로 나누어 표현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짜장면은 무슨 맛으로 분류될까요? 아무래도 짠맛에 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프링글스는 무슨 맛일까요? 그 또한 짠맛이겠죠.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김치는요? 물론 김치바이 김치겠지만 대체로 짠맛에 가깝겠죠. 네, 좋습니다. 짠맛은 이 음식들을 아주 잘 표현한 것처럼 느껴지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문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짠맛이 나는 음식을 떠올리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음식이 뭔지 맞춰보시겠습니까? 정답은요, 취두부입니다. 네, 어이가 없으시죠? 짠맛은 김치나 짜장면의 맛을 잘 표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음식 본연의 맛을 쥐꼬리만큼도 재현해내지 못합니다. 맛이라고 하는 일상에서 아주 단순한 범주에서조차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다채로운 화학작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MZ라는 단어는 변호사 우영우 씨, 인턴 이주연 씨, 군인 조석공 씨, 사업가 진도준 씨를 조금도 재현해내지 못합니다. 애시당초 그 MZ들조차 스스로를 16개의 MBTI로 나누고 있는 판국인걸요. 언제는 MZ는 MZ스럽다며. 네, 프링글스와 취두부는 짠맛이 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은 이 조그만한 경량성 가지고는 복잡한 세상 속의 복잡한 인간을 조금도 재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최근까지 MZ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표현이 뭐였습니까? 다름 아닌 구급 공무원을 선호하는 세대였습니다. 공정한 채용과 워라밸 때문에 MZ들이 구급 공무원의 목을 맨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죠? 오히려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기성세대는 MZ들이 있는 말 없는 말 다 하기 때문에 연차도 퇴근도 편하게 쓸 거라고 확신했지만 실제 MZ들의 연차 사용률을 살펴보니 바닥을 빨빨 기는 수준이었죠. 사람들은 흔히 에어팟을 껴야 능률이 올라가는데요. 제가 회식을 왜 가야 하죠? 라고 말하는 MZ를 떠올리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는 MZ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건 요즘 MZ 특징이 아니라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 특징이니까요. 뭐 MZ라는 말 쓴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아니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MZ는 나쁜 단어가 아니죠. 청년 세대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고 실제로 긍정적인 효과도 꽤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노자에 따르면 당신이 이 단어를 말하는 순간 진짜 MZ를 알 수 없게 됩니다. 펜실베이니아 심리학 교수 폴 로지는 음식 맛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소가 문화와 심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다들 이 말에 어렴풋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말입니다. 내 기분과 내가 속한 문화에 따라 짜장면이 자기 스스로 춘장 비율을 조절하고 화학작용을 다르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짜장면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는 건 짜장면에 대한 내 생각일 뿐이죠. 우리는 나라는 통로를 통해야만 세상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짜장면을 두고도 똥맛이라 진심으로 믿는다면 똥맛이 나고 짠맛이라 진심으로 믿는다면 짠맛이 나죠. 이게 바로 인간 심리의 신묘한 이치입니다. 이런 체험은 이미 인트로에서 한번 하셨었죠? 제가 중국어를 하는 순간 여러분 대다수는 묘한 기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참 이상하죠? 설령 저 말이 사실이었다 한들 어차피 저는 책을 잘 리뷰해서 보여드릴 거고 앞으로도 여러분과의 소통에서 달라지는 건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직접 보여드린 수많은 영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짧고 짧은 단어 몇 개만으로 저와의 거리감을 느끼셨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오직 당신뿐이죠. 그렇습니다. 정박효과, 아포페냐, 귀인페냐, 확증페냐, 프레이밍, 후각효과, 초두효과 같은 수많은 심리학 용어들이 증명하는 사실은 단 두 글자만 있어도 인간은 엄청나게 휘둘린다는 거죠. 머릿속에 이미 MG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사람은 모든 MG를 MG라고 볼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그 말이 뭐가 이상한지조차 몰라서 이렇게 말하겠죠. MG를 MG라고 말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저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회식 힘들 것 같습니다. 역시 MG라니까. 오늘 처음 빠지는데. 그 사람들은 설령 MG가 MG스럽지 않더라도 별다른 의미 부여 없이 넘어갈 겁니다. 왜냐고요? 그야 MG는 MG니까. 뭐 지금 당장은 별다른 악의가 없더라도 나와 다르다는 인식은 기본적으로 부정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좋은 의도로만 쓰였던 MG라는 단어도 오늘날에 와서는 우스꽝스럽게 날조하고 비관하는 그림이 많아진 것처럼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노자의 말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마 라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이 문장이 정말로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이든 함부로 규정하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이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이념과 개념은 실제를 담아내지 못하는 망상임을 깨닫고 아무런 복잡한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원효대사가 동굴 안에서 깨달은 진리이자 노자가 전하는 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지금부터가 하이라이트예요. 노자의 말에 따르면 정의 내리고 구분 지으려 하는 건 모든 인간의 특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몇 개로 갈라치는 건 특정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이해하기가 힘든 개념이라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이 피해자인 단어를 썼지만요. 사실은 진짜 무의하지 못하고 진짜 불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선 제가 그렇고 또 당신이 그렇죠. 여자, 남자 같은 성별부터 586, 급식, MG 같은 연령대, 더 나아가서 국가, 지역, 취미, 직업, 재력, 종교, 학벌, 지위. 우리는 미천한 잣대로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의식 속에 갇혀서 만들어진 세상만을 보려 하죠. 여러분, 이제는 스스로를 돌아볼 타이밍입니다. 내가 왜? 그래야지만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지난 오랜 시간 우리는 하찮은 망상으로 수많은 인연과 통찰과 기회를 놓쳐왔습니다. 당신이 무시하던 그 사람은 평생을 함께하는 단짝이 될 수 있었고 위기에서 구해주는 은인이 될 수도 있었죠. 당신이 기피하던 그 일은 인생에 다시 없는 천직이 될 수 있었고 당신이 책망하던 스스로는 뭐든지 해내는 멋쟁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물이 산처럼 쌓여 있더라도 꽉 찬 가방엔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의 망상을 덜어내고 덜어낸다면,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세상은 정말로 무엇이든 해낼 겁니다.